그럼 왜 핵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냐? 이게 일종의 이란의 군보 독트린이에요. 이란 입장에선 우리가 핵무기가 있어야 저런 침공에 우리가 맞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에 더 했을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에 더 빠지기가 쉬운 상황이 됐다는 이거죠. 자, 국제사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진퇴양난이다. 자, 핵위협은 전쟁 전에 우리가 쓰는 용어가 이란은 핵문턱 국가다. 핵문턱 국가다 그래가지고 3주에서 한 달이면 핵탄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에 필요한 핵물질과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장비들을 다, 설비들을 다 가지고 있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하려면 2년은 걸린다. 왜냐하면 시설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지금 IAEA 보고서를 최근에 나온 거 보시면 IAEA 사무총장이죠. 그로스이가 한 얘기를 들어보시면 근데 심각하죠. 우라늄 농축을 지금도 할 수 있고 수개월 내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쟁 중에 400kg의 지금 농축 우라늄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리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습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 무거운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는데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이제 400kg 없어졌다. 이란이 가져갔을 것이다. 그리고 모초에 안전에 보관하고 있을 거고 요게 6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0%에서 90% 가는 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원심 분리액에다 넣어서 90%까지 올려버리면 사실 이거는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돼버려요. 벌써 그것도 핵탄두 9개나 10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란의 선택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뭐 잃을 거 다 잃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냥 여기서 핵탄두를 만드는 걸로 가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지 아니면 협상 테이블로 나올지 아니면 다시 이제 원전 시설 새로 짓겠다고 공사를 시작할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란의 대응에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응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모든 공은 이란 쪽에 있다.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해 볼 수는 없으나 이미 때린다는 얘기가 많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시점을 우리가 찾기는 어려웠죠. 그렇게 빨리 공격할 줄은 사실 몰랐으니까. 이란도 이미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알고 있었고 거기다 미국이 동참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차라리 어렵게 시간 걸려서 돈 들여서 만든 고농축 우라늄을 그냥 놔뒀다가는 공습당하면 그냥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빨리 빼서 안전한 데 보관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일주 전이나 아니면 며칠 전에 고농축 우라늄을 빼서 모처에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이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핵 개발 의도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핵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상황은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에 대해서 외교적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압박 수단을 쓰겠죠.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뭐 어떤 핵 활동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활동을 당장 중단하라. 최후 통첩을 하겠죠. 안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무력을 쓸 수도 있다. 그런 방향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자시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란의 어떤 위험한 핵 활동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중국과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말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도와줘서 자기들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도 거의 뭐 하나도 해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는 말로는 미국을 규탄하거나 이스라엘을 규탄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란을 도와줄 가능성은 낮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미국이 원하면 동참하겠죠. 동참할 것이고 결국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 미국과 이스라엘. 특히 이제 이번에는 미국이 또 움직일 필요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단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굳이 미국이 다시 움직여서 전 세계 욕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미 나타냐고 오라는 해줬고 나머지 어떤 군사시설을 공격한다거나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만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굳이 미국이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군사적 압박만 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이스라엘이 알아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자, 이제 그럼 파장이 어떻게 되냐? 자, 국제사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이란은 그냥 고립무원일 거고 후티가 도와줄 수 있고 지금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도 사실 이번에 거의 전쟁을 하지 않았어. 전혀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결국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지위 어떤 시아파의 어떤 맹주 국가 이런 지위는 상당히 큰 손상을 이미 입었고 추가적인 만약에 군사적 충돌이 있게 된다면 거의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고 예전의 이란이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이런 단체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만큼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 무너진 이 방공망하고 그다음에 핵시설 그다음에 이란의 어떤 미사일 제조 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해야 될 텐데 엄청난 비용이 들 거고 시간도 걸린단 말이죠.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진퇴양난이다. 그럼 추가적인 공격을 받으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상황은 그렇게 갈 겁니다. 네. 그 이란의 시스템은 신정 정치 말씀 그대로 정치인이 최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법학자, 그러니까 이슬람 학자가 지금 최고 지도자잖아요.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알리 카메네이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학자가 나라를 통치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정정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이슬람 법학자가 시아파 이슬람들이 믿는 신을 대리해서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의 뜻을 받들어서 이란을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신정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최고 법학자가 이란을 통치하는 시스템 이것이 이제 이란의 독특한 신정정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도 지금 없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란에서 사실상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하고요. 최고 지도자는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최고 지도자가 앞으로 이 신정정치가 유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핵 개발의 의지를 꺾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핵 개발 그럼 왜 핵 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냐? 이 부분은 일단 궁금하실 텐데 이게 일종의 이란의 안보 독트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란을 지키기 위해 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 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유지를 해두는 것이 이란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라늄 농축을 안 하고 포기를 하면 그 핵문턱 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이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데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리비아가 모하마르 까다피가 핵 포기를 하고 나서 결국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나토가 반군을 도와줬고 거기에 잡혀서 결국 사망하고 사담 후세인이 2003년에 결국 미군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진 이유도 핵무기만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란처럼 그렇게 쉽게 군사적 수단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핵무기가 있어야 미국이나 이란의 어떤 저런 침공에 우리가 맞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더 했을 거예요. 이번 공격을 받으면서 왜 우리가 핵이 있었다면 이렇게 얘들이 마음대로 와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지금은 훨씬 더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에 더 빠지기가 쉬운 상황이 됐다는 이거죠. 아직 결정을 안 했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이 있지만 과연 핵탄두 즉 핵무기를 만드는 그 선택을 할 것인지는 모르죠. 거기에 대한 이란 집권층이나 수뇌부가 엄청난 이제 자기 내부 토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도 역시 핵무기를 안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뭐 알리 카메네이가 최고 지도자지만 혼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또 의견을 모아서 올리면 또 본인이 거기서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자신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정권 교체는 쉽지 않습니다. 정권 교체는요, 일단 이 정권이 사라지면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일단 물론 뭐 만들 수는 있겠죠. 이란 국민들이 본인들이 어떤 다른 세력을 세울 수 있겠으나 강력한 어떤 야권 세력이라든지 강력한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강력한 이 보수 강경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란 내부 세력이 없다. 그리고 이란이라는 국가가 전쟁이 이렇게 심하게 났고 외부에서 이렇게 큰 충격을 주면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지금 데이터를 보셔도 어마어마한 무슨 반정부 시위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일부 이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아주 조직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 체인지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정권 변화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1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10년 전부터 우리가 막지 못하면 결국 이란은 북한 못 들어간다. 어느 날 갑자기 국제사회 모르게 싹 만들어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서 자 드디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핵무기 보유국 지위로 팍 올라가 버릴 것이다. 그러면 사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어요. 북한처럼. 막으려 해도 막기가 어려운 거죠. 이미 핵탄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끊임없이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으나 그러나 그게 100% 맞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란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왜냐하면 2015년 오바마의 핵합의 있죠. JCPOA 이란 핵협정을 이란이 잘 준수를 했어요. 2018년까지 준수를 했죠. 근데 이거 누가 탈퇴했습니까? 트럼프 본인이 탈퇴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왜? 이거 불만족스럽다. 결국 나타냐후의 말을 들어준 거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란 우리 모르게 국제사회 모르게 숨어서 핵무기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핵 합의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어떻게 되냐고요? 이란은 그때부터 우라늄 농축을 엄청나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핵문투 국가가 아니었었어요, 이란이. 근데 트럼프 때문에 핵문투 국가가 됐어요, 사실은. 내가 미국 이전 대통령과 합의를 했는데 그 다음 대통령이 와서 파기를 해버리면 어느 나라가 미국과 합의를 하겠느냐.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이건 트럼프가 엄청나게 잘못한 거죠. 트럼프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점을 보시면 이란은 하나도 어긴 게 없어요. JCPOA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본인이 새로운 합의를 하겠다고 자기 성과 내겠다고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의 실기다. 자, 그러면서 이란을 이렇게 핵문투 국가로 만들고 이런 핵 위기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와 나타냐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비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례를 보시면 이란이 꼭 그 핵무기를 만든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합의를 통해서 이란을 핵무투 국가는 아니더라도 좀 더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믿지 않겠죠.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란을 강제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죠. 그 다음에 이란은 핵과학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번에 14명이 죽었지만 이란은 핵
핵 뉴클리어 인더스트리입니다. 핵 산업이 크기 때문에 핵과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한번 알게 된 지식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다음 핵물질 있죠. 핵시설은 돈으로 해서 새로 지으면 돼요. 언제든지 본인이 의지만 있다면 다시 한번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핵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걸 완벽하게 제거하지 군사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어요? 이거를 완벽히 제어할 수 있다면 핵무기 개발을 무력으로 막을 수 있죠. 근데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합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합의를 하면 이란이 속일 것 같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깨끗이 없애려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란과의 전쟁을 이렇게 2주 정도 해서 안 돼요. 몇 달을 해야 되고 지상군이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설을 다 망가뜨려야 되죠. 지상으로 들어가서. 그다음 핵시설, 뭐 농축, 우라늄 다 찾아내야 되고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물량과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현 시점에서는 합의를 하는 게 나은데 다만 그걸 이란이 잘 지켜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핵 협상이 가능하려면 양보가 있어야죠. 미국이 양보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우라늄 농축 자체를 아예 제로 베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3.67% 그 이란이 원자력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의 3.67%를 허용한다면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이전에 했던 협상처럼 절대 안 된다. 이란 정도에서는 절대 제로 베이스다. 이러면 사실상 이란이 핵 협상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양보하는 방안. 그것 말고는 사실상 이란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반대로 이제 이란이 본인이 양보를 할 수 있죠. 좋다, 우리는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핵협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양측 간에 이제 가장 어려운 지금 지점에 와 있는 것이고. 전쟁 끝나고 나서 이란에서 지금 정신 승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다. 이란이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관제 데모입니다. 관제 시위예요. 이거는 동원된 시위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란 내에는 민병대 조직이 있습니다. 바시지라는 민병대가 있어요. 혁명을 지키기 위한 이란 전역에 퍼져 있는 민병대 조직이 있어요. 바시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관제 시위를 주로 동원되기도 하고 본인들이 조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위에 참여하는 건데 이란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압니다. 상황이 어떤지를. 물론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란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이란이 계속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에게 계속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숫자는 우리가 모르나. 그러나 또 그 절반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공을 저렇게 휘젓고 다녔고 이란 국민들이 이렇게 몇백 명이 사망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저 자세를 보면서 상당히 고뇌에 빠진 이란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말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은 관제 시위고요. 이란 국민 전체가 그렇게 믿고 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많은 이란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보수강경 이 집권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